안녕하세요. 치과구이의 송성영입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의 정신과 교수님이신 서정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저는 지금 현재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작년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픈한 병원에서 정신과 과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주 관심 분야는 이제 우울장애나 조울병이라고 불렀던 양극성 장애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즘 성인 ADHD도 많이 좀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불면, 불안을 포함해서 좀 이렇게 신경증에 대한 그런 병에 대해서 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제가 또 의국에서 또 선배님으로 모시기도 하고 책으로 맞아가면서 배우기도 했던 네. 하여튼 제가 오늘 교수님을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편안하게 합시다. 네. 사연을 이번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원하지 않는 업무를 맡게 되어 너무 힘이 듭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우울장애 증상이 극에 달하는 것 같아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업무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데요. 원래 저희 업무를 하는 와중에 다른 업무를 도와주다가 대표님의 특명으로 본업과는 전혀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원하지 않고 맞지 않는 업무를 하다 보니 의욕도 없고 저의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회사 대표님과 상사에게 무능한 사람, 0점짜리 직원이다 등의 폭언을 듣고 심지어 다른 직원 앞에서도 비난을 들으니 우울증이 점점 심해져서 이젠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정도가 되었습니다. 최근 우울증 진단 후에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내원하기 위해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제 질환을 알면서 연차 사용을 막아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과구이 유튜브에서 정신과를 찾아갈 정도로 고생이 심하다면 도망치라 라는 영상을 봤는데 저는 하기 싫고 원한 적도 없는 일을 하느라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있지만 살기 위해 도망쳐야 하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직장을 휴직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에 저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참, 네.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하네요, 그죠? 네. 또 저희 유튜브에서 도망치라는 영상을 보셨다고 하는데, 그 도망치라는 게 좀 몇 번째 우선순위가 될까요? 1번 방법일까요? 아니면 최후의 방법일까요? 저는 사실 최후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한테 찾아오시게 되는 건 사실은 그 전에 도망치고 모든 걸 써보기 전에 사실은 겪어내고 이겨내는 방법으로 사실 저희한테 먼저 찾아오시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은 살려고 도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병원으로 찾아오는 것도 저는 도망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리적으로 그 회사를 떠나는 것이 도망이 아니라 일단 좀 그쪽에서 나와서 우리 말로 하면 이꼴저꼴 안 보고 네네네. 우리가 여행을 가는 목표도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 내 본거지에서 좀 이탈해서 밖에서 내 자리를 좀 쳐다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는 걸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병원에 오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여행 효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사연을 보니까 저는 조금 구별을 좀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작은 나뭇가지를 한꺼번에 수십 개를 꺾을 수 없듯이 네네. 좀 하나씩 좀 이렇게 가름을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게 아까 뭐 병원에도 못 가게 막고 있다. 이건 사실 요즘 말로 하면 좀 갑질이거든요. 직장 내 갑질. 네네. 뭐 소위 말하는 뭐 진단명하고 관련하면 왜 그러냐면 진단명이 없다는 건 그건 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좀 법적이거나 행정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사실 저는 제가 새로 개원한 병원에 한 1,500명 정도 직원이 있는데 인재 개발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직장 안에서 요즘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어떤 이건 업무 스트레스 관련이랄까, 직장 내 뭐 소위 말하는 갑질 이런 거와 관련되면 그걸 어필할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여기는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지금 어떤 행정적이고 법적인 그런 수준의 문제와 그리고 의학적이고 좀 심리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문제를 좀 구분해서 좀 전문가 좀 조언을 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중에 후자로 만약에 의학적인 이제 도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네. 이분을 제가 만약에 외래에서 만난다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 직장을 왜 다니시느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물어볼 텐데 1번 생계유지 먹고 살려고 두 번째 어떤 좀 커리어 그러니까 경력을 쌓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성장 발전의 기회를 삼고 있다 이런 목적이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직장 내 문화 동료들도 좋고 아침마다 이렇게 좀 가서 사람들 만나고 우리 이 문화가 좋아서 이 커뮤니티처럼 그래서 동호회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인생의 약간의 이제 좀 이렇게
연장선상의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놓고 의미와 목적, 내가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어느 직장인지 잠깐 그 사연에 약간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아마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과연 뭐가 제일 주가 되느냐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떤 커리어를 쌓는 중이라면 좀 참아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수준의 커리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왜 중간에 관둬버리면 결국 그 커리어를 얻지도 못하고 또 다른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건 사실은 이전 단계부터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그런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원인을 좀 잘 생각해 보시려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분 만나면 스스로에게 점수를 몇 점을 줄 수 있겠느냐. 요즘 제가 잘 하는 질문은 당신이 사장이라면 당신을 고용할 수 있겠느냐. 그 직책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역량을 갖추고 차별화가 좀 있어야 돼요. 네네. 그게 있어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계획을 좀 세울 수 있고 아까 말한 커리어를 좀 다 쌓아서 새로운 어떤 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상에 있어야 되는 그런 위치인 것 같은데 요즘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에 대한 것 좀 행태가 좀 그러니까 제가 인재개발실장을 맡으면서 제일 먼저 공부한 게 MZ세대를 이해하라는 거였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병원에 간호사가 한 5, 600명을 새로 뽑았는데 4분의 3이 다 MZ세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MZ이라는 게 특수하다가 아니라 저랑 다른 세대인 거죠. 지금 여기서 했던 말들 넌 0점짜리 직원이다. 그러니까 정신력이 흐려갖고 무슨 정신과 병원을 가? 그냥 똑바로 차리고 일해. 이렇게 말하는 세대에 저도 살아봤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말을 한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받아들일까요? 좀 이 사회를 보면서 어쨌든 양쪽을 다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윗상사들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근데 그런 말을 듣고 무조건 참아야 되는 좀 이분도 좀 딱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문을 찾다 보니까 MZ세대가 조직을 쉽게 떠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름값보다는 성장 가능성, 그리고 실력만 길러두면 갈 곳은 많다. 이게 요즘 MZ세대의 어떤 직업관. 왜냐하면 평생 직장은 이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직업은 있죠. 그 일은 계속하되 직장은 얼마든지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꿔서 자기의 역량을 점점 쌓아가신다면 이제 이 두 가지 좀 원칙을 갖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분은 그럴 만한 과연 에너지가 남아있을까? 지금 현재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다리가 부러졌다. 들고 있던 짐을 도저히 더 이상 나를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골절을 치료해야 되겠죠. 그죠? 네네. 그냥 계속 약으로 깡으로 버틴다고 해서 뼈에 금이 간 채로 물건을 계속 나른다? 제가 볼 때는 별로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을 떠날 수 있는 이유에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보고 내 역량을 키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살기 위해 도망쳐야 되는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 그리고 휴직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이분이 직장을 떠날 수 없는 것도 사실 이분의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뭔가 아마 사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근데 저는 좀 비근한 예를, 그러니까 물론 있던 좀 복잡한 사정까지야 제가 지금 추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가끔 이렇게 오셔서 정말 직장 내 스트레스 때문에 퇴직을 하려니 진단서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 이렇게 드리거든요. 사직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복직은 쉬운 게 아니니 지금 제가 뵐 때는 우리 선생님은 지금 굉장히 많이 소진돼 있고 탈진돼 있어서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에 조금 에너지가 부족해 보인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좀 어느 정도 차 올라오고 좀 합리적인 판단이 섰을 때 그때 언제 내도 낼 수 있으니 조금만 연기하자라고 저는 권유를 드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조차도 안 될 거라면 그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말 치료도 받을 수 없다면 그거는 좀 아까 행정적이고 좀 절차적인 문제가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조금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달에 한 번 내원하기 위해 연차를 사용해야 되는데 연차를 막았다라고 했는데 물론 저 역시도 제가 이제 또 저의 워라밸을 위해서 토요일날 진료를 없애서 제가 직장인들한테 되게 죄송스럽고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야간 진료를 하나 만들었는데 과연 이분도 사실은 주말에 하거나 내가 근무하지 않았을 때 찾아가시는 병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꼭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사실 근무 시간이라는 상황이고 이게 회사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이 조직에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얼마나 평가를 주느냐
얘가 또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직원을 사실 우리 이 사례 주신 분이 계속 품고자 하면 사실은 뭐 언제 치료를 받아라라고 뭐 얘기 익스큐즈를 해줄 수도 있지만 이걸 스트릭트하게 이렇게 막는 거에는 사실 관계의 문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감정적으로 쉽게 말하면 좀 서로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고 네네, 예를 네네. 들면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뭐 어떻게 파워 게임이라고 그러죠.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막 이럴 수도 네네.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좀 복잡 단언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좀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언을 구할 상황인지 네. 의학적인 좀 조언을 구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좀 구별을 하시는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주말이라도 네. 저는 병원을 가서 그냥 내 스스로 치료를 받고 하는 게 더 이로울 거라고 생각은 맞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좀 정신과 개원 하신 분이나 아니면 종합병원도 어떤 이런 좀 꼭 정규 시간대 외에도 좀 이렇게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원이 몇 군데 뭐 많진 않지만 없진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손품을 팔아서라도 좀 알아보시고 그냥 비근한 예로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 위한 서비스로 이제 매월당 한 주의 토요일을 좀 진료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이 오세요. 평일날 한 타임 수에 거의 한 1.5배 이상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아예 신환을 받지 않고 그냥 재환으로만 계속 진료를 하고 있는데 신환을 또 안 받으니까 사실은 이게 또 근데 이제 워낙 많이들 오시니 그분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또 이게 좀 할 수 없이 만든 이제 궁여지책인데 그러고 보니까 또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되시는 신환은 또 이제 못 만나는 거죠. 좀 이런 또 현실적인 한계가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이분은 제가 볼 때 행정적인 어떤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금 마음의 상처가 좀 생각보다 이 글보다도 훨씬 더 좀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법적인 소송이 끝났다고 마음이 후련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는 뭐 오래 가니까 어떠한 형태라도 꼭 정신과 치료는 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하여튼 포기하지 말고 치료를 해 가시면서 이 직장에서 어떻게 버텨나가실지 정말로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정말로 어느 지점에서 도망을 칠지 그렇죠? 저는 교수님의 저희한테 찾아오는 것도 도망치는 거 하나 방법이다.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좀 더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